압도적 재미 매불쇼. 확실히 이 싸움이 재미는 있나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재미는 있어. 꼴 보기 싫었다. 이 재미가 좀 있구나. 네네. 근데 이 싸움 자체가 매우 진짜 드라마틱해요. 예. 스토리 자체가 스토리 라인이 아주 탄탄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가자. 우리 함께 출발. 어서 오세요, 허은아. 자, 지금 개혁신당이 엉망진창입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허은아 대표를 예. 이준석을 비롯한 주류 세력들이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는 개혁신당의 당대표 네. 허은하고요. 우리 개혁신당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성장통이라고 믿고 있는 당대표 허은합니다. 뭐 아작나게 생겼는데 뭘?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장통이래. 네, 좋은데요, 성장통. 네, 성장통. 책임감을 갖고 잘 책임감. 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을 이제 워낙 지금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이 싸움의 성격 규정을 제가 제 나름대로 좀 한번 해보자면 우리 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이준석 의원 너도 잘 알지? 잘 알죠. 매부쇼에도 자주 나왔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잘못을 지금 스스로 용서를 구하려고 자꾸 이런 거 하는 거야.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이준석이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 허은하 대표가 지금 똑같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맞아요. 똑같아요. 그때 이준석이 당했던 것을 이준석은 그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자신이 당한 일을 허은하 대표에게 똑같이 가하고 있는 맞습니다. 이 정말 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심지어 허은하 대표는 본인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갔죠. 던지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살려보자 해서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거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이봐 눈물 난다 눈물 나. 오늘의 목표는 눈물 흘리는 거야. 알았지? 어떻게 해서든 눈물 흘리게. 눈물 한번 내게 해보자 오늘. 예. 예.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개혁신당의 그 내용을 잘 나타내주는 영상, 굉장히 좀 격하고 거칠고 막 그런 영상들도 많은데 저희는 그나마 오늘 대표님이시니까 네. 가장 점잖게 싸우는 예. 모습, 가장 점잖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대표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이른바 대주주의 비위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2022년 여름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비례대표로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만 여기 있는 이기인 수석 최고와의 전당대회에 저희가 개최했었죠. 근데 이거 그때 8시 31분에 통지를 하고 8시 35분에 대선과의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대선과의 관계성입니다. 해드리는데 너무 길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이고 내일은 작은 시간이 너무 많이 당이든 걸리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35분째 혼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한 시간. 한 시간을 하셨어. 나는 이거 보면서 네. 난 정말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얘기 잠깐 하고 예. 깊은 얘기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을 욕하다가 윤석열을 닮아가는 것 같아. 이준석도 윤석열 계속 욕했잖아. 네. 그랬던 이준석이 본인이 당한 그대로 지금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하죠. 맞습니다. 천하람도 윤석열 욕하다가 윤석열 말 많다고 맨날 욕했잖아.
본인이 1시간을 얘기해. 1시간을. 천하람이. 네네.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 아닌가. 아니 어때요? 그 소회를 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소회.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좀 린치당하는 걸 보면서 제가 더글로리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문동훈하고 박연진 얘기를 하면서 예. 근데 그게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제가 아. 왜 이 문동훈이 돼야 되는지 왜 나인지 아. 그리가 3년 가까이 걸어온 길이 있는데 네. 근데 조금 전에 저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희생양이 필요했었는데 네. 가장 만만한 게 나였나라는 아하.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음.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천하람 의원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의원을 칭찬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정치인으로서, 네. 아 그래요? 정치인으로서 아, 그런 거예요? 예, 걸어왔던 가치 그리고 뭐 지켜봤던 그런 부분들, 특히 선출직 대표로 뽑혔는데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그 린치를 가하는 것 자체가 어른으로서 제가 한 15살 정도 많거든요. 예. 솔직히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라는 어른이 그래도 옆에서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준석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음. 저는 희망이 있는 내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합니다. 네. 제가 그 노점상 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라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사실 제 회사도 20년 했고 교수도 했었고 예. 그러다가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든 아니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들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그 시스템과 체계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미래,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 그런 공정이 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쩌다 이렇게 정치에 발을 디뎠는데 음. 그러한 공정을 외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네. 또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네. 당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며 원칙과 절차를 따라가는 그러한 당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제가 과감하게 어차피 저는 혜택을 받았던 배지였기 때문에 네, 그거 버리고 한 5, 6개월 일찍 버리면 어때요? 네. 같이 와서 제가 도와드리고 걸음이 네.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 네. 예, 지금 그러한 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네. 이제는 뭐지 악마화가 돼서 좋습니다. 예, 자, 갈 그럼- 데가 없어서 왔다고 하니까 좀 할 말이 없네요.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의 순으로 네. 네. 개혁신당의 갈등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제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바로 네. 잡아주세요. 12월 19일. 네. 이준석의 최측근 김철근 사무총장이 교체가 됩니다. 16일입니다. 아 16일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들려. 뭐 제대로 준비한 건 뭘? 야 개혁신당이 뭐가 중요했나? 3일차는 아무 그 의미도 없어. 개혁신당이 아니, 뭔데?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16일이에요? 16일. 죄송합니다. 네. 16일. 12월 16일 이준석의 최측근 김철근 사무총장이 교체가 돼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측은 허은하가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허은하 대표 측은 김철근 사무총장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그거는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왜 김철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갈등이 벌어졌느냐? 저는 이게 이제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맞죠? 네. 네. 뭐 자진 사퇴하신 거는 아니죠. 네, 사임한 것은 맞습니다만 네. 오래 전부터 그 사임에 대한 얘기들은 나왔었던 부분이다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준석의 최측근 김철근 사무총장과 우리 허은하 대표는 왜 어떤 갈등이 있었기에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려고 했느냐? 요게 이제 저는 본질이라고 보는데요. 네. 요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 면직을 시킨 이유는 뭐 외부에 제가 언론에 얘기했을 때는 우선은 절차를 무시했던 부분. 예를 들어 당원 당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당원이
헌법과 같은 겁니다. 네. 당에서는. 네. 근데 그 헌법에 대한 부분이 이미 의결이 끝났는데 그거를 중간에 뭔가 바꾸려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사무총장이 예, 사무총장과 이제 사무처 직원들이.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발견하고 그 대표가 안건을 뭐 상정하거나 안 하거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그 경력직 사무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덥지만 사무총장은 제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은 우리가 그거 의결할 때 최고위원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자체를 이미 끝낸 거예요. 땅땅땅. 근데 그걸 다시 꺼내서 사무처 직원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뭔가 이렇게 본인의 그 권한을 강화하게 하는 것 그 자체에 너 지금 문제가 못 있다. 알아들었지? 예. 내가 이거 다시 정리를 해줄게. 네네, 정리 필요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화가 날 만해요. 뭐냐면 좀 쉽게 해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전부터 이준석의 최측근 김철근하고 허은하 대표하고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아 전부터. 갈등의 핵심은 뭐냐? 음. 김철근이 당 대표를 대표로 인정을 안 한 거야. 맞잖아요. 자존심 버리고 얘기하실 건 하셔야 돼요. 아예 그냥 대표로 인정 안 했잖아요. 맞죠? 무시했잖아.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왜 몰아붙여서 답을 끌어내려 그래? 아니 왜냐하면 자존심 버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무시했잖아요, 솔직히. 너무 바지 사장이었고 그쵸?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늘 하고 다녔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종일관 계속해서 인정을 안 한 거야. 왜냐? 네. 김철근은 나 이준석이랑 절친이야. 그리고 여기 당은 이준석 당이잖아. 허은아 너 뭔데? 아 그랬겠네.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차피 이준석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왔던 거야. 맞죠? 그러다가 결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 사무총장 김철근,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사무부총장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갖게끔 당원 당규가 정해져 있었어. 네. 사무총장이 사무부총장의 추천권을 갖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최고위에서. 그래서 이제 최고위에서 이거는 사무총장 힘이 너무 커진다. 너무 막강해진다. 이거는 안 된다. 사무부총장에 대한 추천권은 우리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 예. 오, 그것도 알고 계시네요. 그럼 끝나. 결론 내렸어, 끝나. 그런데 사무처 직원들이 지들이 뭔데 갑자기 직원들이 사무부총장의 추천권은 사무총장이 갖는 거야라고 막 적어가지고 허은하 대표한테 빨리 사인해. 거기서 또 진실이 좀 틀린 게 있네요. 그 앞부분까진 맞고 네. 그걸 바꾼 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사무총장은 대표의 명을 받아라는 말이 원래 써 있는데 그게 국힘도 똑같은 당원 당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빼버린 겁니다. 그렇지. 네, 빼가지고 올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허은하 너는 여기 개입할 여지 없어. 너 이런데 그냥 해갖고 갖고 와갖고 야 사인해. 사인하라고. 이건 뭐 거의 협박이지. 이건 정신 나간 거지. 이게 당에서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나를 무시했던 거를 이준석 때문에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해서 허은하 예. 대표가 이 김철근을 이제 면직을 시킨 면직을 거야. 시킨 면직을 거죠. 시켜. 예. 그러자 근데, 이제 이준석이 SNS에다가 허은하 대표를 막 저격하기 시작한 폭격을 거야. 하더만. 마구 막 네. 진짜 예. 일주일 거의- 동안 6번 썼더라고요. 그죠? 일주일,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무처를 사무총장이 총괄하는데 그래도 제가 사무처의 일을 보고는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없거나 아니면 사무총장이 아니더라도 그 관련된 뭐 국장이나 팀장에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으면 그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직보한다고. 그래서 사무총장이 그들에게 전화를 해서 술 먹고 전화해서 좀 이렇게 겁박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몇 분이 이제 녹취한 걸 저한테 보내주면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다음부터는 직원하고 이제 직보하는 자체를 좀 그러니까 미뤘죠.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에게 얘기하는데 저는 A라고 얘기하는 게 결론적으로 저쪽엔 C로 가거나 D로 가니까. 네. 그리고 직원들도 저한테 얘기한 게 있나 보죠. 근데 그런 걸 저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서 일하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대표님,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계속해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면
대표님이 이준석한테 가가지고 너 이러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준석 말씀하셨습니까? 의원한테 이런 일로 좀 힘들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사무총장의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네. 얘기도 드리긴 했었죠. 그럼 뭐라고 답이 왔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네, 하던가요? 그 답은 있는데 뭐 그 답을 또 얘기하면 또 이상한 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서 네. 지금 해야 돼. 이준석은 내가 잡을 거예요. 얘기하셔야 돼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셔야 또 돼요.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외연 확장이요? 외연 확장?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당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당회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있었었어요. 네. 근데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의증을 듣고 아 그러면 교체를 해도 되는 건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최고위원 회의하면서 그 사전에 좀 대화를 나눌 때 그러니까 제가 꺼낼 수 있었죠.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꺼냈는데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최고위원들 선출직들은 예전부터 좀 바꾸길 바랬었는데 제가 막고 있었던 거였고 다들 찬성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준석 의원만 찬성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인가 다음날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또 나는 들은 바 없습니다. 나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계속 제가 앞에 서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이준석 의원님의 대표라고 불러야 좋아하시니까 이준석 대표님의 측근이니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듣고 해야죠라고 했는데 나는 들은 바 없습니다. 나는 몰라요.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제 스스로는 아 그래 당무 개입하는 거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당대표의 권한이니까 제가 도저히 일이 안 되니 그러니까 면직을 시키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였죠. 왜냐 한동훈 대표한테 이준석 대표가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 기사에 나옵니다. 네. 사무총장은 그냥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있는 자리가 당대표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저희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그분을 위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도 생각을 했었고 사무총장 네. 왜냐하면 기존의 동지이고 근데 사무처 일을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명직 최고도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은 만약에 대선을 나가게 되면 지금 원장 자리가 있으니까 원장이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그래서 그 연구원장 연구원장 자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최고위원하고 나눴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12월 16일 월요일에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 왜냐면 그만두는지 알고 있었어요. 사무총장은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를 계속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말했는데 이제 마음을 먹으신 것처럼 이렇게 여튼 이러저런 얘기하고 이제 나가셨어요. 그 다음 오후부터 저는 이제 압박을 받고 린치를 당하는구나. 제가 이게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봤는데 됐어요. 네, 그게 일주일 내내 예. 일주일 내내 이제 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뭐라고 단독이 나왔더라고요. 경질됐다고. 저희는 그런 걸 안 했는데 예, 동아일보에서 경질 관련된 단독 보도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노조가 막 성명서 내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그 다음 날 페이스북을 막 2번 올리고 계속 적용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공격을 당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산이고 제가 지금처럼 이런 일을 제가 한 달 정도 참은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 한 달을 참는 동안에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이랑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없습니까? 연락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전 그 문제 있을 때 찾아갔을 때도 제가 문전박대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중재자들한테도 얘기하고 노력을 했고 저는 아무래도 차단된 것 같아요. 전화를 아무래도 안 받아요. 대응을 그리고 안 해주네. 네, 아니, 뭐 카톡도 안 보고 그러셔서 그래서 여하튼 저는 지금이니까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하는 거고. 아니 그게 노력했다. 왜 제가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두 가지가 그러니까 2024년 12월 16일부터 그 후 계속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였어요. 원하는 게 대표가 사퇴하거나 아니면 김철근 총장을 다시 받아라. 그게 이제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오늘 또 당협위원장 거기 갔을 때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긴 중재자는 아니시니까 며칠 전까지도 중재자분들이 하시는 해답은 딱 두 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든 다 하겠다. 하지만
내가 해임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서로 결정이 됐잖아요. 임면됐잖아요. 네. 면직됐잖아요. 네. 그 사람을 다시 받는 건 못하겠다. 그렇지.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몇 달 동안 참았다가 그렇지. 그렇게 정리했는데 아니 이게 합리적인 아니야. 음. 나 당대표 당원이 뽑아준 당대표 네. 나 김철근 사무총장만 아니면 나머지는 내가 다 양보하겠다. 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아니 당대표인데 나머지는 내가 다 포기하겠대. 김철근만은 안 된다라고 한 거야. 근데 그것도 안 받아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총장을 추천하라고까지 했어요. 최고위원들한테 그러면 너희들 당신들이 추천하는 그 사람 받겠다까지도 예. 했었고요.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럼 안 된다. 19일이 그러니까 그들도 뭐 이준석으로 얘기할게요. 이준석도 명분 좋아하니까 대외 명분은 뭐였어요? 김철근만은 무조건 사무총장을 시켜야 되는 대외 명분. 저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없어요? 잘 모르겠고 그냥 억지로 그냥 가는 거야 힘으로. 그러니까 중재자들이 자꾸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중재자들은 뭐라 그래요?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래. 명분을 좋아하잖아. 명분은 늘 저한테 무능력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허은하가 하더라고요. 무능력하니까 무능력하고 김철근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리고 노조들의 문제가 있다. 사무처에 불만이 있다. 근데 사무처는 김철근 총장이 면직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성명서 쓰고 있는 건데. 네. 그리고 그분들하고는 제가 어떻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나에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그들을 평가를 내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원들에게 화를 만들었고 또 허은하의 악마화를 먼저 시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준석 의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음 날 계속 페북 쓰면서 계속 올렸어요. 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해.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재자분들 계속 오셔서 저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들은 허은하답게 지려 발표 가세요. 허은하답게 폭탄을 안고 그냥 사망하세요. 허은하답게 뭐 그런 얘기들 엄마 리더십 누나 리더십 했으면 밥이나 잘 사주면 되는 거지. 와. 그리고 이것들 허은하 봐라. 대표가 이것들 봐. 허 대표 위주로 당을 이끌어가면 파국입니다. 저 선출된 당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반성하는 것은 이것들 그동안 봐라, 진짜. 제가 얼마나 정말 바보 같아 보였으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맞아. 할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반성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한 달 정도 물밑에서 작업하고 얘기 들어주고 이 정도까지 물러났으면 왜냐면 제가 바지 사장인 거 제가 아니까. 그리고 선출되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당원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네. 투표로 당선됐으니까. 저는 내 투표로 당선되고 예. 여튼 열심히 해서 당선된 당대표인데 그래도 우리의 오너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게 네. 우리 당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우리 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당을 만들었던 그 처음에 그 마음을 번치 않아야 된다. 왜 우리 당이 이렇게 창당했는지에 대한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걸로 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원 소환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제 제가 네. 또 설명하겠습니다. 뭐 지금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너무 계세요. 좀 얘기를 많이 하네. 아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네. 대표님 네. 울든가 아니면 이준석에 대한 뭔가 인신 공격을 좀 하든가 뭔가 좀 자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속상해 죽겠어. 그러니까 지금 자극적으로 좀 가야지. 약간 밍밍하고 아, 너무 진짜. 착해 지금 약간. 너무 착한 근데 그걸 알아. 이분들이 그걸 알아. 그래서 제가 팟빵에 그러니까 나온 걔네가 거니까. 계속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네. 아, 내가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 왜 어떻게 해? 왜 이렇게 뭐라 그래? 나 여기서도 문동은입니까? 네? 여기서도 아닙니다. 네, 아, 네, 참.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진짜 그 이후에 이 이준석계들이 진짜 겁 없이 막 갑니다. 예. 진짜 윤석열을 보고 배운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진짜로 막무가내로 가는데요. 1월 21일 허은하 대표를 패싱한 상태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당원들이 뽑은 허은하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를 그냥 의결을 해버려요.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당대표 허은하에 대해 즉시 직무 정지를 의결한다. 네, 최고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네, 이견이 없으므로 당원 소환제에 따른 당대표 직무정지의 건은 사무총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당대표 허은하에 대해 즉시 직무정지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네. 네, 당대표 허은하에 대해 즉시 직무정지를 의결한다.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아까 그 사무총장이었던 분 면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최고 한 달 만에 다시 와서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사무총장을 면직하게 할 그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 달 뒤에 와서 갑자기 사무총장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냥 저 할래요 하면 하고 안 할래요 안 하면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아까 그 한동훈 대표 잠깐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이 아니라 정책위 의장을 이제 자르고 하고 하는 거였는데 정책위장이 더 높은 자리인데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여튼 저에게 임명권이 있어요. 근데 네. 앞에 그 대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진 않아요. 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네, 하지만 그렇겠죠. 그렇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그 연구원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당규에 보면은 또 임면권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앞에 임명한다고만 돼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면직을 하냐 하면서 저한테 다시 한 달 만에 와서 법장난 나는 사무총장이다라고 윤석열이 제일 잘하는 법장난질을 또 한 거야. 지금 딱 그 장면 같아. 딱 그 보는 장면이야. 순간. 난 너무 놀랐어. 아니 대한민국의 정당인데 면직 처분된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당 대표를 자르고 있어. 나는 진짜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장면이죠. 당원 단계에 대표를 직무정지 시키는 것도 없어요. 저희는. 심지어 그것도 없는데 없어요. 네. 자기들끼리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근데 더 재밌는 건 지켜볼 수 언론에서는 또 제가 직무정지가 됐다고 막 나와. 왜냐하면 의원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의원이 이제 있으니까 왜 저러지? 그래서 제가 계속 저긴 사모임이다. 천하람의 사모임이지. 네. 예, 저게 어떻게 최고위원 회의냐?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당 대표가 합니다. 그리고 의총을 주재하는 것을 의원이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법을 장면이야. 뭐 완전히 그래서 무시한 내가 거네. 이거 딱 보고 야 허은하 대표 무조건 모셔야겠다. 이거 아유, 뭐 진짜 너무 기괴하다.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다음 사무총장은 김소연 변호사로 좀 앉힙시다. 내가 그 제안하려고 그랬어. 김소연. 왜 그러세요? 저는 우리 네. 개혁신당이 잘 되길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저희 네. 개혁신당 좀 띄워주십시오. 네네네. 자, 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22일 진짜 이것도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1월 22일에 허은하 대표가 연 최고위가 있고요. 같은 날 천하람이 연 최고위가 있어. 나 이거는 혹시 그 사진이다 사진? 이거는 정말 희대의 코미디야. 다른 장소입니다. 두 곳이. 맞아요. 다른 장소에서 허은하표 최고위, 천하람표 최고위를 열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천하람표 최고위는 없어요. 없지. 예, 사모임, 맞아요. 사모임. 예,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네. 되게 민망했어요. 저거. 맞는 말씀이죠. 저는 어땠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원래 하는 곳에서 저는 한 건데 예. 사무처 직원들 아무도 안 왔다는 거. 천하람 그 사모임에 모두 가고 거기로 다 네, 가고. 네. 진짜 무슨 뭐 북한 같아. 북한. 근데 저거는 뭐 제가 말실수했지만 최고위가 아닙니다. 그럼요. 천하람표 최고위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입니다. 네. 아무튼 저기 열었어. 근데 당 직원들은 또 다 저기 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발생합니다. 힘없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네. 밟혀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하람이 자기 자의적으로 연 최고위에서 허은하 대표의 해임 당원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또 결정을 해버려요. 저기서. 네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말도 안 되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장면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당대표 허은하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를 실시한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당원 어이가 투표를 없어요. 해요? 저분들은 하신대요. 한대요? 네, 한다는데. 이제 한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징어 게임에 그 투표 나오지 않습니까? 와. 예, 갈라치기 투표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기 투표하는 거지 절차를 모두 다 무시하고 그냥 당원 소환제라는 그 좀 자극적인 말을 가지고 저렇게 당 대표를 끌어내리는데 또 지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설 전까지 하라. 그거 방송에서 천하람은 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설 지령은 전까지 이준석이 내린 그거 거겠죠.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렇게 한다는데 설 전까지. 야, 정말 예, 저도 이제 와.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본인들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대요. 아.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정치적 매장을 당해봐야 정신 아시겠냐. 차리냐.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와. 그 정도 되면 제가 정치를 접겠습니다까지 말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소신 있는 사람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뭐 멘탈 와. 강합니다. 네. 와, 근데 자기가 저렇게 당해놓고 똑같이 와, 저런 똑같. 형태로.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심하게 하고 있는 거야. 네. 윤석열보다 진짜 더 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런 말을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한다는 게 참. 아, 이 얘기를 할 데가 없어. 너무 아니 지금도 댓글에 뭐 이준석 지지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양쪽 의견을 뭐 들어봐라. 양쪽 의견을 들을 게 뭐가 있어? 상황을 보면 판단하는 거지.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네. 야, 이러고도 이준석을 지지한다면 뭐 그럼 방법 없지 뭐. 많이 들어와 있네. 좋아요 누르고 가라. 갑자기. 아니 그래서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 내란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이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정도로 정치적 야욕이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은 본인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철근을 감싸는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 진짜 모르겠어요. 에이 그러지 마요. 대표님 이러니까 걔네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법적 조치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착하신 것 같아. 아니 너무 약한가? 착하다기보다는 점점 더 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약해. 네, 내가 말빨로는 못 이겨요. 하지만 진실론 이깁니다. 이준석 의원을. 아 너무 약한데. 어떡하지? 뭐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뭐 어떤 조치를 밟을 겁니까? 그럼 뭐 제가 이제 법적인 모든 것은 변호사에게 선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네, 뭐 변호사가 예를 할 텐데 괜히 말했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도 말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해임 투표 의결 뭐 저거를 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네네네. 뭐 아마 가처분 그런 거 먼저 신청하든지 가처분 뭐 그런 신청이 것들.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못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변호사가 제가 선임한 분이 이준석 의원 그 가처분을 승소하신 분입니다. 재밌네. 그건 재밌네.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네, 좀 해주시.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재밌네. 이건 재밌다. 이건 재밌는 포인트네. 아, 조금만 좀 강하게 딱 좀 가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떻게 그 좀 컨설팅 좀 궁금한 게 받고 많은데 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선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여튼 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어서 네. 그 마음을 버리면 좀 더 셀 텐데.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아니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런가요? 보십시오. 개혁신당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죠. 지금 개혁신당에 이 정식 절차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이거를 막는 게 살리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 계속 애썼고 네. 그거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6번이나 비공개했고 그 뒤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때 안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막 몸싸움까지 되기 네. 시작했었던 예, 예. 건데 제가 오죽하면 당원 소환제 하고 싶으면은 당무감사위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내야 돼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공당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자 해가지고 의결해서 만들어 드렸어. 나를 그렇게 보내고 싶으면 절차를 밟아라까지 했는데 그 또한 잘못한 거네요. 아니 지금 이 네. 벌어지는 발생되는
이 무도함에 비해서 대응이 맞아. 너무 선비야.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아. 혼나요. 아 우리 그 네. 작가가 너무 속 터진다고 이 몸싸움 영상 좀 잠깐 좀 보고 가자고 하네요. 네, 네. 한번 보고 갈까요? 저분은 이준석 계죠? 사무처 직원. 예, 사무처 직원들 이준석 계. 저기는 저희 보좌역의 여자분이 어. 핑크 옷 입으신 분. 아 핑크 옷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왜냐면 대표님 저게 계고. 뭐냐면 당원 소환제를 하겠다 그러면서 막 뭉티기로 가져왔잖아요. 손수레 끌어서. 맞아, 그 뭐예요, 그게? 거기에 이제 소명서라고 하면서 다 담아 갖고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주고 막 사진 찍고 최고위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거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 접수해서 제가 접수 받겠다. 아 접수를 해놓고 당무감사위에 내야 되는데 음. 그래 당신들이 이렇게 쇼를 하고 싶다면 내가 갖고 있다가 당무감사위에 넘기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럼 그럼 왜 이거는 그래요? 또 증거 인멸이죠.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강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근데 어. 저분들이 계속 가져갔던 부분이죠. 음. 그리고 그걸 좀 열어보니까 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한 장 한 장에. 아 내용이. 예.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러나 여하튼 그건 당무감사위가 해야 되는 아, 거니까 네. 그걸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제가 좀 아니 공부를 좀 하고 와야겠네요. 아니 어느 정도로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들을 당했냐.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뭐 알 수는 없고 언론에 공개된 것만 제가 보면은 당 대표가 사무처 직원에게 일을 진행하려면 지시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하죠. 근데 사무처 직원들이 어. 지시를 다 거부해. 거부해. 아, 진짜 실제로. 속상하시겠는데. 근데도 이준석 눈치 보느라고 화를 안 내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요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뒤에 거는. 그리고 사무총장 아까 김철근이 예. 사무처 직원들한테 당 대표랑 너네끼리 만나지 마. 만나면 막 화내고 그랬나 봐. 그런 거를 다 이제 뭐 지켜보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 아, 그럼요. 그렇잖아. 모멸감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이준석 눈치 보느라 그런 거를 문제제기를 안 하신 것 같아. 이준석 눈치보다는 네. 우선 아시겠지만 대표는 따로 대표가 있고 또 팀장이 있고 국장이 있잖아요. 그럼 국은 국장이 끌고 가는 거니까 그분한테 위임하고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고 또 사무처 직원들은 각각은 약자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약자들에게 제가 하나하나 혼을 내고 하는 거는 제가 할 일은 아니다, 대표가. 그런 차원에서 보호하고 계속 일하러 와라 했는데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뭉쳐버리니까 저보다 한 10배는 힘이 센 사람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뒤에 또 김철근 전 총장이 있고 또 그 뒤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있다 보니까 무서운 걸 모르죠. 그리고 지금 어떠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하고 있는지조차도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예. 이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 볼수록 진짜 갑자기 제가 뭐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는 다음에 네. 우리 대표님 모시고 여기 그 김용남. 여기는 김소연 변호사, 강한 저기는 변희재 대표. 최강의 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 편도 있어요. 조대원 최고라고. 조대원 최고 요렇게 모셔놓고 요거 다시 다뤄야 될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답답해 죽겠어. 개혁신당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아니 개혁신당을 사랑할수록 더 단호하셔야죠. 더 강하게 싸우셔야죠. 그러니까. 강하게. 네. 단호 아니 이렇게 많이 이게 신난다 또 여기서. 아니 네. 만화보다도 더 만화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준석의 정치적 자산이 뭡니까? 이런 것과 맞서 싸우는 이미지로 지금까지 정치적 자산을 본인이 세상에 알리고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냐면 나는 이준석하고 생각이 다를 때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이준석은 청년 정치인을 대표하니까 내가 너무 내 생각이 기득권화돼 있나? 내가 그러면서 나를 계속해서 때려왔어. 저도 그랬어요. 내가 그게 너무 화가 나. 내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하고 있겠지. 내 생각이 틀렸겠지. 늘 막 성찰하면서. 펜코 이 자식들이 글 올리는 거 보면 내 생각이 너무 다르거든. 맞아요. 예. 내가 아무리 봐도 펜코 얘네가 틀린 것 같은데 그때마다 내 생각을 계속 단속해 왔어.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미워. 정말. 거울 치료라고 지금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치료받는 느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아닌데 여기가 이게 병원이 아니에요. 여기가 병원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소리 제가 내서 오은영이 아니에요. 아무튼 많은 것을 좀 배우고 단호하게 말씀대로 개혁신당을 위해서 어떻게 더 단호하게 제가 네.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공부해서 네.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펜코의 매불쇼 여기 지금 몇 페이지를 이제 막 넘어가고 아 진짜 있다고 엄청 합니다. 날 거야 네. 지금 실시간으로 아니 올라올 나는 거야. 이 친구들 보면은 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실상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준석을 지지해? 아, 와. 거기 이제 매몰돼 있는 거죠. 와, 계속 나는, 올라올 거다 오늘 진짜. 와 나는 진짜 이해는 안 가는데 네. 일단 좋아요는 누르고 나가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겠고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에 정치에도 미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정치 개혁하겠다고 모인 정당의 당원들이 있고 또 정당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성장통이라고 할 때 이제 건하게 그건 웃어주셨는데, 아니야. 그건 근데 아니야.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성장통이라고 믿고 싶고, 그러지 마. 제가 좀 더 단호하게 하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단호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더 아름답게 국민들 눈살 찌푸리지 않고 양당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저희마저 이러는 거 너무 죄송하고 책임자로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노력해서 모든 분들에게 두 분이 웃음 주시는 것처럼 네. 웃음 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통 아니에요. 지금 골마가지고 썩어가지고 아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아유 가슴이 아니 아프고. 성장통 아니에요. 골마 있는 이거는 곪은 거예요. 그래서 다 도려내야죠. 썩어 있어. 네, 도려내야 돼. 도려내야 그래서 돼. 아픈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를 도려내야죠. 무슨 성장통입니까요? 당으로서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도려낼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낼 수 도려내야 있도록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도려내야 됩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인정할 건 또 인정합니다. 네. 개혁신당이 그래도 원내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준석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럼요. 봐요. 예. 그럼요, 그거는. 전 매우 인정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이준석은 현실과 다른 이준석이었던 거야. 가짜야, 가짜. 그러면 그 가짜가 드러나면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도려내겠습니다. 변희재와 함께 도려내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 그래도 정상적인 정당이잖아요. 아이, 그럼요. 우리 비례대표 위성정당 없이 여하튼 비례대표도 만들고 네. 지역구도 만들었던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죠. 제가 좀 단호하게 뭔가 해보겠다고 결심한 네. 게 이제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 네. 좀 더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여기서도 이제 꾸중 듣고 가니까 네. 마음이 아프네. 아유, 그건 사실은 지금 얼마나 그냥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니, 그럼요. 지금 당연히 그렇겠지.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까지 천하용인의 허은하 대표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